안녕하십니까, 김 팀장입니다. 4월 23일 주간 매매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주말을 잘 쉬고 계실 테지만 저는 이제 다음 한 주간의 투자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은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그냥 하루 종일 유튜브 보면서 요즘에는 투자 유튜브보다, 처음에는 투자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요즘에는 영화 리뷰해주는 유튜브, 뭐 드라마 리뷰해주는 유튜브, 이게 저희가 뭐 넷플릭스는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뭐 다 볼 수 있지만 TV에서 방영하는 드라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는 시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올려주는 유튜브가 있어서 그 영상을 좀 보면서 주말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말을 보내시고 계신가요? 이제 주식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에는 너무 이제 이게 재밌고 이게 어떻게 좀 더 알고 싶고 공부에는 끝이 없다고 해서 엄청 파고들어서 공부를 했는데, 물론 제가 뭐 지금 다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제가 투자하고 있는 원칙과 그런 기업 종목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고 나니까 더 이상의 좀 무리한 공부는 나한테는 좀 선택을 하는데, 그러니까 선택이라고 하기보다 기업을 판단하는데 조금 판단하기가 더 어렵다.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판단이 너무 어렵다. 오히려 이렇게 좀 횡보장이고 크게 등락이 없는 장에서는 좀 이렇게 관심을 좀 끄고 원래 나의 원칙을 지키면서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투자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한 달 이내에 투자를 하셨거나 고점에서 투자를 하셨거나, 이런 자기가 본인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손해를 보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장을 어떻게든 타게 해야 되고 빨리 벗어나고 싶고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주식에 관련돼서 계속 공부를 하고 투자 마인드, 투자 원칙이 어떨까, 내가 투자하는 방식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그러한 기준이 잡혔다면 끈기 있게 본인의 원칙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저도 4년, 5년 정도 투자를 했어요. 길게 한 투자는 아니지만 초기에 한 3년 정도는 시드머니를 모은다는 개념으로 저축형으로 했어요. 그런데 수익이 안 나더라고요. 물론 이제 장 상황이 작년에 너무 좋아서 그렇긴 했지만, 제가 작년 1월 달부터 코로나가 바로 발행되기 직전, 코로나 때문에 주식시장이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기 직전부터 저도 이제 분산 매매와 변동률 가중치 투자라는 투자 방식을 저 나름대로 뭐 원칙이라고 하면 원칙이고, 이런 원칙이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그런 믿음이 있고 본인이 공부했기 때문에 본인만의 원칙이 있다고 하면 저는 다행히 그런 것을 좀 일찍 찾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자신이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이거다라는 거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이렇게 너 때문에 투자를 했는데 망했다 이런 얘기 들을까봐. 근데 장 상황도 그렇고 뭐 지금 시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2020년 한 해를 너무나 행복하게,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너무 불행하시고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주식시장 자체는 그냥 너무나 상승장, 안정적인 장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횡보장과 좀 하락하는 장에 대해서는 너무 좀 참을성이 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투자를 시작했을 때에도 이러한 횡보장과 급등과 급락하는 장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장들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장에 내 스스로의 믿음과 신념과 기업에 대한 평가의 가치, 뭐 그런 원칙 이런 게 없으면 이 장이 정말 옳은 장이고 내가 투자한 기업이 정말 옳은 기업이고 그 가격이 정말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한 거냐라는 믿음이 없으면 이런 횡보하는 장, 하락하는 장에서는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꾸준히 공부를 하고 기업에 대한 믿음과 세상은 변하고 그런 변화 속에서 살아나는 기업이 있고 인간의 삶을 영위하면서 발생되는 그런 서비스와 재화가 있다는 것, 그런 믿음이 생긴다고 하면 올바른 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믿음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급등하는 주식, 급락하는 주식, 그 기업에서 그 만들어내는 재화가 장기간의 그런 계획이 없는 그런 재화인 거 아니냐.
단순히 이벤트성으로 막 이렇게 뻥튀기 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유행을 따라가는 기업은 아닌가, 뉴스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기업은 아닌가, 정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튼튼한 해자를 갖고 있고 본인만의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기업인가, 그리고 내가 실제로 써보고 그게 좋은 물건을 생산하는 기업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원칙만 가진다면 오히려 하락장에서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채널에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내용 중에 공매도가 정말 우리 개인 투자자하고 초보 투자자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다. 하나의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하락이 될 것이고, 그런 하락은 어떻게든지 극복은 하긴 할 거지만 개인 투자자와 초보 투자자들이 손해를 많이 볼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공매도가 아니더라도 시장 자체의 지수는 엄청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각도 상승하는 그런 각도가 너무나 높다고. 지금 여기서 10%, 20% 떨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기업이 저평가를 받고 있고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고 앞으로 매출을 더 올릴 수 있을 거다라는 밝은 희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주가가 상승한 거는 너무나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거예요. 과거 데이터를 본다면. 물론 그만큼 상승했던 때가 있으면 조정이 오기도 하고 하락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하락과 조금 횡보하는 이 장, 근데 이게 횡보하는 장에서 내가 보유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거든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도 상승하는 종목이면 다행이야. 이게 하락하는 게 뭐 내한테 뭐 어느 정도 오지도 않아. 느낌도 없어요. 근데 남들이 상승할 때도 내 종목이 하락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 참 미치죠. 그럴 때는 내가 정말 이 기업을 올바르게 판단을 했고 이 기업이 정말 가치가 있는 기업인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실 때에는 그런 부분을 투자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네. 내가 어떻게 기업을 다 일일이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그 기업에 대한 현 상황과 미래까지 그런 분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얼마큼 투자를 하고 있는지, 뭐 남들이 다 얘기하는 삼성전자, 뭐 LG전자, 뭐 SK, 뭐 반도체 종목, 이런 다들 뜬구름 잡는 얘기들, 그리고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지식을 내가 알아들 수 있게 딱 얘기도 안 해줘요. 그런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려면 그만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개인 투자자가 공부를 해봐야 뭐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전업 투자자도 아니고. 기껏 해봐야 시중에 떠도는 인기 있다는 책들 몇 권 읽는 건데. 그래서 저도 초반에는 투자를 할 때 너무나 그게 어려웠어요. 내가 과연 믿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주식 자체가 인기가 많아지고 유튜브에서 이런 경제 채널들이 많아지면서부터 정말 유명한 애널리스트 분들, 정말 정직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 채널에도 나와서 이렇게 본인의 지식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 믿을 수는 없죠. 다 무조건 그 사람들을 다 내가 따라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분들이 성공하셨을 때는 그만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분들의 원칙이고, 그건 그분들 거고, 그분들이 나한테 주긴 줬지만 그게 내 거가 아니니까 100% 그분들의 말 맞춰서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명확하게 팍 얘기하는 것도 없고, 진짜 명확하게 얘기하는 건 장기 투자해라, 분산 투자해라,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저도 저 나름대로 분산 투자하고 장기 투자하는 전략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도 좀 횡보하는 장이고 뭐 투자를 하는데 너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시기이기도 한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나에 대해서 공부하고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주식 투자는 꾸준히 하셔야 돼요.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꾸준히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투자를 계속 바라보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네, 언제까지 월급쟁이로 내 수입을 보장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뭐 억대 연봉, 뭐 수억 원대 받는 연봉을 받는 사람이다, 뭐 노후가 보장되어 있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그런 분들이 아니고, 주변에서는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를 듣고 들어왔는데 나는 실제로 그렇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정말 돈을 버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거짓말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실제로 나는 어려운데 뭐 다 잘된 얘기만 듣고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투자를 꾸준히 공부하시고 그 안에서 분석을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꾸준히 보셔야 돼요. 돈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그 돈도 나에게 관심이 갖고 나한테 가까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는데
조금 더 올바른 길로 가시고 또 정직하게 지금 뭐 비트코인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뭐 비트코인 하자 아니 지하철에서 봤는데요. 지하철에 있는 분들이 주식이나 경제 이런 것도 보고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막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뭐 다단계 같다는 뉴스도 있더라고요. 네. 비트코인 자체가 뭐 물론 뭐 투자해서 돈을 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번 돈은 누군가가 그 비트코인을 산 돈이거든요. 그러면 폭탄 돌리기하고 뭐 별반 다르지 없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뭐 배당을 준다던가 아니면 비트코인을 내가 돈 주고 사는 방법 이외에 그걸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던가 돈은 노동을 통해서라도 얻을 수 있잖아요. 내 노력을 통해서 교환의 가치로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그 안에서 생산적인 거를 할 수 있는 거가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다면 저는 아직도 뭐 비트코인을 또 더 이상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셔서 정말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주식을 하면서 옆에서 돈을 버니까 나는 주식을 하고 있는데 주식은 자꾸 막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수익이 안 나고 있는데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벌었다라고 얘기하고 수백억을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비트코인이 얼마 안 할 때 남들이 다 포기할 때 했단 말이죠. 주식도 똑같잖아요. 남들이 막 다 돈 벌었다고 하고 다 뭐 좋다고 할 때 투자한 사람들은 다 꼭지 잡고 상투 잡죠. 상투 잡고 다 손해보고 그렇습니다.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지금 오히려 주식이 거꾸로 보면 어떻게 보면 공매도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하고 있고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장기간 횡보하는 장에서 지쳐가고 있는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 매수해야 되는 시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공매도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되지만 전격적인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 게 아니라서 저도 좀 판단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이렇게 연초에는 전격적으로 좀 개방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어쨌든 나라에서도 그런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충분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학습을 해서 좀 더 스마트하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격적인 하락이 올 것 같진 않지만 어느 정도 공매도의 영향을 받아서 주가의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이 됩니다. 투자하시는 데서 지금 신중하시듯이 지금 내가 투자한 돈이 어떤 것인지 투자를 정말 잘하고 있는지라는 공부가 투자에 대한 본질적인 공부, 나에 대한 원칙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지금 주식시장에 있는 이런 지수는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많이. 정말 물 빠진 수영장에 어떤 사람이 빨개 벗고 수영하는지 알 수 있는 그때 금리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금리를 안정적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고 생각하니까 뭐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정말 좀 쉽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저도 좀 이렇게 이런 말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연습을 좀 더 하고 좀 더 생각을 해서 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막 두서없이 막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다음에는 조금 더 다양한 주제와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주간의 스윙 매수하고 매도는 이렇게 옆에 보여드리고요. 특별한 거는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던 기업들이 상승률이 높아서 매도를 하였고요. 그렇게 매도를 하였기 때문에 보유 비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다시 매수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어요. 150 종목 정도, ETF 100 종목, 기업주 종목 50 종목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약 150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균등하게 얘를 매수를 하고 싶어요.
근데 상승률이 높으면 매도를 하고 하락률이 높으면 매수를 하게 되면 개별 종목의 보유 비중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보유 비중이 달라지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보유 비중이 적은 것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상승했던 종목 아니면 급등했던 종목이든 상승 중이던 종목이든 보유 종목 중에 상승률이 높은 종목을 매도하게 되고, 그렇게 매도하게 된 종목을 비중이 적게 되니까 그 다음 주에는 매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뭔 의미가 있냐, 수수료만 나가는 것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주간 등락률 기준으로 상승률이 높은 종목을 매도하게 됩니다. 근데 상승률이 높으면 하락을 하더라고요. 상승률이 높아서 계속 상승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상승률이 높아서 계속 상승하면 계속 상승할 때 또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보유 비중. 근데 요거는 약간 중간에 수익을 차익 실현을 순간 하고 다시 보유 비중을 맞춰가는 거죠. 예, 보유 비중을 맞춰가는 건 내가 투자하고 있는 투자 종목 그리고 투자하고 있는 투자금을 n분의 1 그리고 전체 수익률에 대한 등락률에 따라서 현금 비중을 조절하기 때문에 전체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현금 비중이 높아져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전체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현금 비중을 줄이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하락하면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상승하면 매도를 하는 거죠. 그게 전체 투자 밸런스에서도 그렇게 맞춰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수익률에, 자, 지금 보여드리는 수익률에도 현금 비율을 넣는 이유가 수익률 대비 현금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약간 비교군으로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예, 저는 제 누적 수익률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코스피는 3186, 코스닥은 1026.82, 저는 누적 수익률이 22.16%입니다. 예, 전주 대비 2.67% 상승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수가 상승해서 그렇다기보단 요즘에 배당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배당금이 좀 들어왔어요. 보유 종목에 대한 배당금이 좀 들어와서 그런 배당금이 수익이 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수익이 플러스가 되어서 수익률이 좀 다 났습니다. 예. 20년 말 대비 3.27% 상승한 겁니다. 예. 이럴 때는 기분이 좋아요.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상승률보다 상승을 더 많이 했거나 하락했을 때 하락률이 좀 더 적을 때 내가 비유했던 게 내 투자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는 코스피 상승률보다 현저히 적거나 코스피가 상승할 때 저는 하락한 적이 있어가지고 투자가 과연 잘 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잘 투자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항상 이렇게 그 주가와 그런 수익률이 나오면 마음이 막 이렇게 요동치는 것 같아요. 투자는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하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 자체의 그런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고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너무 막 깊게 공부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지금 이거는 좀 한 1년 이상 하고 나니까 좀 익숙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수익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들 다음 주 한 주도 투자하시는데 안정적으로 또 건강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